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등 비수열을 할 차례야. 그러니까 잘 봐봐. 내가 저번 시간에 좀 부탁한 거 있지? 등 비수열 하기 전에 뭘 다시 보자고? 등 차수열을 보자고. 그러니까 잘 봐봐. 등 차수열이면 차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등 비수열이면 뭐가 똑같겠니? 각 항 사이에 비율이 같은 거야. 비율이. 그래서 이쪽 단어는 개념이 등차수열이랑 똑같아. 잘 봐봐. 이런 수열이야. 1, 2, 4, 8, 16, 32, 64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대. 그럼 이거 보이지? 뭐가 되냐면 이번엔 이쪽으로 항이 증가할 때마다가 다 곱하기 이번엔 2씩 되고 있는 거 보이니? 곱하기 2씩 보이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곱하기 2가 됐다는 건 이거야. 2에서 1을 나누면 2라는 소리고 4에서 2를 나누면 그게 또 2라는 소리고 8에서 4를 나눠도 2라는 소리고 16에서 8을 나눠도 2라는 소리야. 그럼 아까 잘 봐봐. 등차 수열은 2항에서 1항을 빼면 공차로 갔고 3항에서 2항을 빼도 공차고 4항에서 3항을 빼도 공차였잖아. 빼는 게. 그럼 이번엔 이거니? 요 식에서 보면 2항에서 1항이야. 얘가 2항, 1항. 그걸 빼는 게 등 차였으면 등 B는 이걸 뭐 하겠니? 나누면 된다, 그치? 그럼 나눈 값이 몇이야? 2야. 그치? 그럼 잘 봐봐. 3항에서 2항을 나눠. 그럼 얘가 3항이고 얘가 2항이니까 또 2인 거 보이니? 그럼 이거 보이니? 4항에서 3항을 나누면 야, 얘도 2야, 그치? 보이냐?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각 항에 차니까 빼기 했던 그 빼기 자리에다가 등비 수열은 뭐만 집어넣은 거니? 빼기가 아니라 나누기로 바꾼 것 뿐이야. 나누기로.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 빼기를 나누기로. 그리고 등차 수열 보면 더하기가 나오면 여기는 곱하기로 바꾸면 되거든. 봐봐 이제. 그럼 여기까지가 보면 아가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곱하기 2씩 되고 있는 중이잖아. 곱하기 2. 그럼 잘 생각해봐. 등차 수열에서는 더하기 2였으니까 그치, 더하기 2였는데 그게 곱하기 2로 바뀌었어. 그래서 등차 수열은 공차라고 불렀잖아. 그럼 여기는 다 곱하기 2씩 똑같아. 그럼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건 공비라고 부르고 영어 약자 R을 쓰게 돼. R을. 그러면 이제 똑같은 거 또 할 거야. 등차수열처럼. 위에 있는 거 숫자를 다 버려. 공비가 R자리, 등비 수열이래. 그럼 잘 봐봐. A2에서 A1을 나누면 이제 여기가 뭐가 아니겠니? 2가 아니라 공비 R,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이제 똑같아. 봐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나누는 거야. 그럼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나누면 봐봐. 등차 수열은 5번째 항에서 2번째 항을 빼면 3D였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얘가 1, 2, 3, 4, 5니까 요 값에서 요 값을 지금 나누래. 그럼 8이라는 건 공비를 3번 간 거니까 이 아이가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이 개수가 등차 수열은 3D였는데 이번엔 공비에 다 곱하기니까 제곱으로 넘어가. 몇 제곱으로? 그럼 이건 봐봐라. A의 7항에서 A의 3항을 나눠. 등비 수열일 때. 그럼 이건 답이 뭐겠노? 공비의 4제곱이 되겠지.
따라오니? 그럼 다시 봐봐. A의 10항에서 A의 4항을 나누는 거야. 등비수열일 때. 그럼 이건 공비에 얼마 나오겠니? 공비에 6제곱으로 간다. 그치? 이 번호 차만큼 지수로 올라가면 돼. 그럼 다시 봐봐. 그럼 이건 뭐가 되겠니? A의 21항에서 A의 12항을 나눈 거야. 그럼 이건 공비 아래, 여기서 이거 보면 9니까 9제곱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아.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보면 결국엔 이 이야기 3개가 관건인데, 이 이야기란 이거야. n 더하기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눈 게 r 이렇게 같을 때 이게 등비수열이 된다. 그치? 그러면 저것대로 가본 게 이런 거야, 차이만큼. 근데 똑같이 등차수열이랑 똑같이 이제 무슨 일을 해보냐면, 여기서 내가 15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3번째 항만 알고 있어.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다가 공비를 이번엔 곱하면 되겠지. 몇 번 곱하겠니? 12번 이거야. 등차수랑 똑같은 거 보이지? 등차수는 15번째 항을 구하는데 3번째 항을 알고 있으면 거기다 공차를 12번 더하면 됐어. 그러면 그 더하기가 등비수열에선 곱하기로 바뀌면 되고, 공차의 개수가 공비의 지수로 바뀌면 돼. 똑같아. 그럼 다시 봐봐. A의 2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서 4번째 항을 안 거야.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뭐 해야 되겠니? 공비의 16제곱 이러면 돼. 그럼 다시 봐봐. 똑같아. n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근데 내가 첫 번째 항을 알아. 그럼 뒤에다 뭔가 공비를 곱하겠지. 공비를 몇 제곱 해야 되겠니? n-1제곱만큼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봐봐. 첫 번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이면, 첫 번째 항이 A1이고 공비가 R이면 여기에서 일반 항은 첫 번째 항에다 곱하기 R에 n-1제곱 1 해주면 된다. 이거 보이지? 그럼 이게 등차수열하고 똑같은데 봐봐. 그럼 저건 공식처럼 만들면 이건데, 다시 봐봐. 이것도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찾는데 5번째 항을 알았어. 5번째 항은 알아. 그럼 일반항 찾는다고 굳이 첫 번째 항을 구할 게 아니라 뒤에다 뭐 하면 되겠니? 공비에 n-5제곱 하면 그게 답이다. 그치? 보이니? 그래서 저렇게 나타나는 게 등비수열이야. 어렵지 않지? 그리고 나면 이제 봐봐. 저게 등비수열이 좀 되고 나면 이래. 등비수열을 배웠으니까 잘 봐봐. 등차수열을 배우고 나서 등차중항을 배웠잖아. 그럼 등비수열을 배웠으니까 이번엔 뭐 하냐면 등비중항을 배워보는 거야. 이게 뭔 소리냐면 A랑 B랑 C랑 3개가 있는데 요 A, B, C가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 된대. 등비수열이. 그럴 때 이 A, B, C가 뭐가 될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럴 때 B제곱은 AC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답이거든. 그럼 잘 봐봐. 얘가 B야. 그럼 이 C라는 건 뭐가 되겠니? B에다가 공비 R을 곱한 게 되겠고, 그럼 이 A라는 건 B에다가 뭐 되겠니? B에다가 공비를 이번엔 R분의 1 공비로 나눈 게 되겠지?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R분의 1 R은 약분되니까 B제곱 이렇게 된다. 그치? 그래서 요 B를 A, B, C에 뭐 등비, 중항 이렇게 말해. 여기까지 어렵니?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 했던 것을 등차 수열에서 빼기 했던 건 등비 수열은 나누기, 등차에서 더했던 건 이쪽에선 곱하기, 이걸로만 바꿔지면 된다. 됐지?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필수 문제 5번을 좀 풀어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봐봐. 필수 문제 5번을 보면 세 번째 항이 3이라고 알려져 있고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96이라고 알려져 있대. 그럴 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거기서 13번째 항 찾으래. 그러니까 13번째 항이 얼마인지 찾으래. 그럼 우리가 외운 공식대로 가면 이건 첫 항 곱하기 R에 12제곱이니까 결국엔 첫 항과 R을 구하세요. 이 게임밖에 안 되거든. 그럼 봐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 두 개를 이용해서 이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얘 세 번째 항은 첫 항에다 R에 제곱한 게 3인 거고 얘는 첫 항에다가 공비에 7제곱한 게 96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하라고. 그럼 요 식은 잘 봐. 요 식이 요게 A1의 R 제곱이 3인 거 아니까 이 식은 A1의 R 제곱에다가 R의 5제곱이 96이고 그럼 얘가 3이잖아. 3이면 R 5제곱은 32. 그러면 R은 2. 그럼 R이 2면 첫 번째 항은 4분의 3이니까 내가 구하는 13번째 항은 4분의 3 곱하기 2의 12제곱 이게 구하는 답이더라. 보이니?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처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거 두 개 연립한 이 풀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 여덟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나눠. 그럼 이건 답이 뭐겠니? R에 5제곱 나오겠지? 그럼 8제곱은 96이고 얘는 3이니까 R에 5제곱이 32니까 바로 R은 2라고 확정할 수 있다. 등차수열처럼. 그래서 R이 결정이 되면 첫째 항도 결정이 돼요. 보이니? 이것도 되고 그럼 봐봐. 이 R이 2가 결정이 됐다면 13번째 항을 구한다는 건 굳이 이걸 인지 안 해도 되는 거 보이니? 13번째 항이란 내가 8번째 항을 아니까 뒤에다가 뭐 하면 되겠니? R에 5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96에다가 2의 5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는 상태다 이건. 요 아이의 정의에 따라가면 그치? 보이니? 이게 1번 아이 13번째 항 구하는 게 1번 아이고 다음 2번은 뭘 찾는 거냐면 그냥 저 수열에서 768이 얼마인지 찾아보래. 768이 몇 번째 항이지? 그럼 이건 똑같이 해보면 A1에 R에 n-1제곱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걸 이용해 보면 첫 번째 항은 4분의 3이고 공비는 2고 n-1제곱이고 그게 768이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 5, 6 그러면 2의 n-1제곱이 256 곱하기 4 이게 해보면 1024 나와. 그럼 이게 2의 10제곱이니까 n은 11 11번째 항이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그럼 봐봐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또 있을까? 우리가 얘가 96인 거 알잖아? 그치? 공비가 2인 건 찾았어. 그럼 96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면 768이 될 거 아니? 그러니까 96에다 곱하기 8하면 8, 9, 72에 6, 8, 48 그게 768이야. 그 말은 8을 곱했다는 건 여기에다가 공비를 몇 번? 3번 곱한 거니까 8에다 3을 더하면 그냥 볼 것도 없이 11번째 항 이게 답이더라. 보이니? 그러니까 등차수열처럼 생각하면 돼. 됐지?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음에 등비 중앙 문제를 하나를 좀 해보는데 봐봐. 이제 등비 중앙 문제는 거기 몇 번을 보면 되냐면 필수 문제 6번을 보는데 봐봐. 필수 문제 6번 보면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있대. 그러니까 일단 이 AN 수열은 공차 D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거기에서 세항 뭐가 있냐면 A2, A4, A9 이게 이 세항이 요 순서대로 이게 등, 비, 수열이 되어 나간대. 요 세 개가. 그럴 때 공비가 R이야. 공비가 R일 때 구하는 게 뭐냐면 유갈이 얼마인지 찾으래. 그럼 여기서 유갈이 얼마인지 요걸 찾는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말고 해보는 거야. 뭘 해보냐면 봐봐. A2는 등차 수열이니까 A1 더하기 D 이렇게 쓸 거고, 얘는 A1 더하기 3D 이렇게 쓸 거며, 얘는 A1 더하기 8D 이렇게 쓸 거거든. 그러면 이 세 개 숫자가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는 소리는 이거 아니니? A1 더하기 3D 이거의 제곱, 가운데 있는 항의 제곱이 A1 더하기 D에다가 A1 더하기 8D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쫙 전개해서 계산을 막 해보면 D가 뭐가 나오냐면 D가 3A가 나오게 돼. D가 3A. 계산을 하면 측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럼 그 다음에 걱정하지 마. D가 3A가 되면 다음에 문제는 이거 보이니? D가 3A면 얘는 3A1.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4A2 이렇게 되겠고, 그럼 얘는 뭔지 보이니? 얘가 3A니까 9 10A 10A1 여긴 4A1 여긴 10A1 그치? 그럼 여기는 얘가 8에 24니까 얘는 25A1 이렇게까지는 나온다 그치? 그래 여기까지는 접수되지?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니?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잠깐만 나 문제가 그럼 여기서 이거 보이니? 이 숫자 두 개가 등비 수열이잖아. 그럴 때 공비 구하는 게임이니까 잘 봐봐. 이게 등비 수열이니까 여기서 이거 보이니? 이제 다음은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눠. 그러면 요게 그대로 등비 수열이니까 이게 공비 R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치? 요거 여기 2, 4, 9에 눈이 꽂히면 안 돼. 그러면 이게 얼마니? 여기서 이걸 나누면 2분의 5. 그러니까 공비는 2분의 5가 된다. 보이지? 이 순서대로 가니까 공비라는 건 얘에서 얘를 나눈 거고, 그럼 2분의 5고 거기에 6배라니까 답은 15 이렇게 결정이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 2, 4, 9 여기에 눈이 꽂히면 안 돼. 다시 써주면 등비수렴 이게 B1, B2, B3 뭐 이런 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등비 중앙까지 해서 문제를 좀 했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그 구조가 등차수열과 똑같아. 되니? 그러니까 그것만 좀 익히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